여러분,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무려 131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있어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 연도에만 전국에서 21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환급 대상자라는 겁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절차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환급 대상자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고 그만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31만 원이라는 금액은 평균값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작년 한 해 동안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예요. 개인이 1년 동안 병원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어서 그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국가가 대신 부담해준다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가장 높은 10분위까지 말이죠. 그리고 각 구간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해 놓았어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1분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간 87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2분위와 3분위는 108만 원, 4분위와 5분위는 167만 원이에요. 소득이 중간 정도 되시는 6분위와 7분위 분들은 313만 원, 그리고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808만 원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소득 1분위에 해당하시는 어르신이 작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로 총 400만 원을 사용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87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13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 항목이나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같은 건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작년에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영수증을 다 모아두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계산해서 해당되시는 분들께만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이미 안내문 발송이 시작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환급 대상자라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예전에 환급을 받은 적이 있어서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약 108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으신 후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등록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전화로 등록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환급 금액을 말씀하시면 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끝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인 더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어요.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분 계좌나 배우자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해요. 만약 본인 명의 통장이 없으시다면 은행에 가서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도 있어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1.48%포인트 인상된 수치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 하면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2,235원이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1,280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평균값이고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실제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4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 2,000원 정도 더 내게 되고 같은 소득의 자영업자는 월 4,000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직장인은 24,000원, 자영업자는 48,000원 정도 더 내는 셈이죠. 왜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을까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2년간 건강보험료를 동결해 왔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서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2028년에는 그동안 쌓아둔 준비금이 모두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작년에 있었던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환자들이 몰린 시기가 있었고 이후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었거든요.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보험료 인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세금 부담과 같다는 비판이죠. 대신에 기업이나 정부의 부담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꼭 챙기시는 게 좋겠어요. 131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더욱 소중한 돈일 겁니다. 환급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안내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거든요.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의료비 관리도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어요. 건강보험료는 오르지만 그만큼 보장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물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환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방의학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경제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나 새로 도입되는 각종 지원 제도들을 잘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선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고 가계 예산을 짤 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무엇보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일 것 같습니다.